안녕하세요. 황혼의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이야기 마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도 밀양 땅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기와집 양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 명은 흘병 머슴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둘은 평생 서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웃는 날이면 다른 한 명이 울었습니다. 한 명이 흥하는 해에는 다른 한 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이 처음 만난 날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였습니다. 경상도 밀양 땅. 한 고을에서 같은 날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해가 막 뜨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최씨 양반 댁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최씨 양반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3대 독자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생겼으니까요. 아이 이름을 준혁이라 지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떡과 술을 나누었습니다. 그 잔치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시각, 마을 어귀 허름한 흙벽 오두막에서도 아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머슴으로 살아가던 박 씨의 집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축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해산을 도와준 이웃 잔악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돌이라 지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마을에서 전혀 다른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준혁은 귀하게 자랐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최씨 양반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집안을 더 빛내주길 바랐습니다. 준혁은 총명했습니다. 그를 금방 익혔고 스승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최씨 집안의 준혁이 장차 크게 될 아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도리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남의 집 일을 거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들에 나가 일했습니다. 등이 휠 만큼 짐을 졌습니다. 글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배울 시간도 없었고 배울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체력이 좋았고 마음씨가 넉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성품 하나는 반듯하다고. 둘은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서로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신분이 달랐으니까요. 둘이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준혁이 서당에서 대표로 뽑혀 고을 글짓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낙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방 안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도리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의 짐을 들어주었는데 그 나그네가 은전 5잎을 주었습니다. 도리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도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준혁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창고 하나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날 도리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찾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도 준혁이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도리는 그 해에 유독 건강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져도 끄떡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 아이가 같은 날 태어난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한 명이 나쁜 일을 당하면 다른 한 명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마치 하늘이 복을 나누어 놓은 것 같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25이 되었습니다. 몇 번의 과거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아버지 최 씨 양반은 속이 탔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최 씨 양반이 관아에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논밭이 넘어갔습니다. 기와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최 씨 양반은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준혁은 하루아침에 공부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먹고 살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생전해본 적 없는 마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등이 쑤셨습니다. 어린 시절 귀하게만 자란 준혁에게 그 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고.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도리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25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하던 집주인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리가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해서 집안 재산을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도리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집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땅도 생겼습니다. 집도 생겼습니다. 평생 남의 집 일만 하던 도리가 자기 집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 집안이 망하던 그 해에 도리가 흥했다고. 역시 저 두 사람은 예사 인연이 아니라고. 도리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궁금했습니다. 최 씨 집안의 준혁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같은 날 태어났다는 그 사람이 도리가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강물이 넘쳐 논밭이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둑을 쌓고 물을 막으려 했습니다. 도리도 나갔습니다. 진흙 속에서 돌을 나르다가 맞은편에서 일하는 사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옷이 낡았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손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쳐 보이면서도 옆 사람을 도왔습니다. 도리는 그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느 집 사람이냐고.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최 씨 집안 준혁이라고 했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준혁도 도리의 이름을 듣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둘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들어온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데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이해가 가시나요? 홍수가 지나간 후였습니다. 둘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도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리도 준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안이 망했어도 비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둘이 강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준혁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죄인지 묻자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끝내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도리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비슷한 말을 했다고,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것을 읽는다면 아비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비가 평생 숨겨온 것을 말한다. 내가 태어나던 날, 같은 마을 박씨 머슴집에서도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내 형이다. 내 어미가 쌍둥이를 낳았다. 당시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웠다. 쌍둥이를 둘 다 키울 수 없었다. 아비는 그날 밤, 첫째를 박씨 오두막 마당에 두고 왔다. 박씨가 자식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너의 어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죽었다. 아비가 평생 지고 산 죄가 그것이다. 도리가 내 형이다. 준혁은 쪽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도리에게로. 도리는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울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도리가 그를 몰랐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도리는 듣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자리에서 다 말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이 최 씨 양반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아버지 박 씨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형으로 살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도리는 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날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늘이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둔 것이라고. 한 명이 웃으면 한 명이 울고, 한 명이 흥하면 한 명이 망했던 것은 서로를 찾으라는 신호였다고. 둘은 그날 처음으로 형제로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밀양 강물이 흘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도리는 그 후로 형제로 살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형제로 대했습니다. 준혁은 도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도리는 준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양반이 머슴과 형제라니. 하지만 둘의 모습을 보면서 차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밀양 고을에서는 오래도록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 평생 서로를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형제를 찾은 두 남자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직 찾지 못한 인연이 있을지 모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늘이 연결해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오래 연락하지 못한 형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살아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준혁과 도리는 같은 날 태어나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누운 무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끝까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황해도 깊은 바닷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이하고 슬픈 어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시고 따뜻하고 좋은 꿈 꾸세요. 황혼의 이야기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